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자, 일단 우리 평행이동, 대칭이동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 이동하는 거하고, 자, 도형이 이동하는 거하고, 요 두 가지는 구분을 해가지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점을 평행이동을 하면은, 자, A, B라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점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면 돼. A 더하기 P, B 더하기 Q. 요렇게 우리가 바꿔가지고 그냥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도형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도형은 우리가 보통 표현 자체를, 자, F에다가 X, 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도형이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점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도형이야. 얘를 만약에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한다면 얘는 F에다가, 자, X 대신에 X-P, 자, Y 대신에 Y-Q 요렇게 우리가 넣어야지 이렇게 도형이 이제 평행 이동을 한 녀석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이렇죠.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은,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요렇게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자, X 대칭 이동은 뭐야? Y 대신에, 자, 마이너스 Y 요거 넣어주면 되고요. Y 대칭 이동은,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요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X는 Y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것 같으면은, 자, X랑 Y랑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자, X 대신에 X를 마이너스 Y로 바꾸고, 자, Y를 마이너스 X로 바꾸고. 그러니까 뭐야? 여기에서 부호까지 동시에 바꿔줬을 때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다. 자, 여기서 그냥 개념적으로 개념이란다. 이게 표현적으로 다른 건 딱 하나야. 점의 평행 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이런 식이 될 수 있어. 점의 평행 이동을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도형의 평행 이동을 구해라. 도형의 평행 이동한 어떤 것을 너희들에게 준 다음에 그렇게 이동한 것을 가지고 점을 평행 이동해라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요거를 좀 구분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이게 조금 이제 한 단계 조금만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 뭐냐면, 자, 그냥 개념 설명에서 좀 한 단계 좀 올라가자면, 이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개를 생각할 수 있겠지. 점의 대칭 이동, 그리고 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X축, Y축, X는 Y,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런 녀석들은 뭐에 대한 대칭 이동?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그러니까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란 뭐냐면 데칼코마니아. 이 선들에 대해서 딱 접었을 때 동일한 곳에 가 있게끔 하는 게 일단 이 녀석이고,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일반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일반화가 되게 어려워요. 그 일반화가 되게 어려워. X축 말고 다른 식에다가 대칭 이동하면 어떤 식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을 가면은, 미적분 1이죠. 기하들이 배우게 되는 건. 미적분 1에 들어가면은 조금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어떤 시즌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하나를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요 얘기를 조금 고민이에요. 이 얘기를 귀하들한테 해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틀릴까? 이게 조금 걱정스럽기는 한데, 이게 이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서, 그 예를 들면은, 봐봐. 어떤 XY 평형이 있고, X는 A라는 녀석이 있다. 얘도 직선이잖아.
그지? 얘도 직선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얘가 대칭 이동했을 때 똑같아지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이 얘기야. 만약에 여기에 B라는 녀석이 있다면은 얘를 이 녀석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 얘랑 똑같은 거리만큼을 여기서 움직여 가지고 여기로 가겠지. 그지? 요만큼 똑같은 거리가 돼 가지고는 수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몇이 되는 거예요? B-A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B-A만큼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있는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A에서 빼기 B-A만큼을 뺀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자, A-B EA 이렇게 되겠지. 여기 좌표가 요 녀석이 된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게 뭐가 되는지 한번 봐봐. 얘랑 얘가 어떤 특징을 갖게 돼? 그치? 얘에서 얘를 빼면은 A가 나옵니다. 얘에서 얘를 빼면 A가 나오는 이런 특징을 갖게 돼요. 점대칭은요, 똑같아요. 위, 아래가 전부 다 똑같아져.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X축의 비율만큼 X축이 움직인 것만큼 X축이 일로 가고 Y축이 움직인 것만큼 또 Y축도 움직이게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랑 더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0이 돼버려요. 점 자체가 나와버린다는 소리야. 그게 뭐냐면은 얘를 이 원점에 대한 대칭을 일반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못 알아먹겠지? 그냥 넘어갑시다. 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점의 평행 이동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야, 이거 뭐 문제도 아니니까 그냥 선생님이 쭉 얘기를 하면서 풀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자, 1, 2번 여러분들 알아서 풀어보세요. 이제 3번 한번 풀어볼게. 3번. 어떤 녀석이 있어? 점 있잖아. 마이너스 10,3이라는 점이 있어. 2구나. 자, 2라는 점이 있어.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A제곱만큼, 자, A제곱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2래. 자, 그러면 봐봐. 얘를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얘는 지금 움직인 점의 좌표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 이렇게,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왜냐면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돼. 그냥 그대로. 그렇네요.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얘랑 더했을 때 뭐라고? 2라고.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8 얘가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2를 넘기면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기 뭐지? 당연히 A에다가 딱 봐도 뭘 넣으면 되겠어요? 2 넣으면 되겠죠. 2를 넣으면 돼요. 맞지? 2잖아. 2. 왜 2의 세제곱 8이고 2니까 1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2를 넣으면 우리가 답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별로 어려울 것은 없다. 자, 유형이 점의 평행 이동의 활용이라는 것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건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 점 자체로 움직이는 건 뭐 사실 일도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왜 이 점의 평행 이동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면은 어떤 우리가 함수들을 옮겨야 할 때가 있잖아. 함수들을 옮겨야 할 때. 그 함수들을 옮겨야 할 때도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봅시다. 일단 5번 같은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풀어보면은 점 1, 마이너스 1,1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움직이면은 곡선 땡땡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을 구해라.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리가 이렇게 풀이를 하면 돼, 기본적으로. 자, 5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야. 요 녀석이고 A만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자,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인가? 2A만큼 움직였다라고 한 곳이 곡선 땡땡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 근데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풀이 방법은 이래.
자, 너무 단순하게 한번 가자. 얘를 요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A,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A. 자, 요 녀석이랑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자, 요렇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럼 이 녀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요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 그냥 X에다가 이 녀석 넣고 Y에다가 이 녀석 넣으면은 봐. 1 마이너스 1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뭐 a 값 다 나오겠죠. a 값 나오겠죠. a 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굳이 너네 그거 하지 마. 전개해가지고 뭐 실근 구하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최고차항,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풀이하면은 당연히 답은 나올 거야. 별로 어렵지 않게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구석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뭐냐면, X에 대해서 X는 A만큼 움직일 때 Y는 2A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실제로 얘가 움직인 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써? 기울기가 2인 직선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한번 봐. 내가 이 녀석의, 어디 있니? 이 녀석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x-2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0과 2 지나는 이런 녀석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녀석일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봐봐. 마이너스 1, 1 여기서 요 점이 움직일 거야.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2A만큼. 그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1,1이라는 점에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고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이런 직선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니? 이런 직선 위에서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해. 그죠? 그러면은 결국 얘가 이 점이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해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위에 있는 점이라는 녀석은 어떤 점이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요, 이런 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점하고요, 요 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A만큼 움직일 때 2A, A만큼 움직일 때 2A가 되는 점은 여기서 만나는 점, 여기서 만나는 점, 요 두 개밖에는 없을 거다, 이 얘기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정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전혀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잖아. Y는 Y 플러스 1은 자, 이 기울기 X 플러스 1 이거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얘는 자, Y는 자, 2X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얘랑 같은 점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A 값을 구하는 방식도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내가 좀 너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거 예전에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두란 말이야. 이렇게 A, 2A가 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실제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려가지고 만나는 점을 구하는 방식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합시다. 막 그냥 뇌에서 마라탕이 막 이렇게 움직이나?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봐,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 나오는데 직선, 원, 다 필요 없어. 야, 얘들아. 다 필요 없어. 도형의 평행이동은 이게 직선이건, 원이건, 뭐 있니? 뭐 포물선이건, 뭐건,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그냥 평행이동은, 도형의 평행이동은 똑같아요. 전부 다. 뭐 앞쪽에서 얘기한 거. 자, 어떻게. 자, F의 X, Y.
자,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 f에다가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집어넣으면 그냥 끝이야, 끝. 아무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x 자리에 있었던 것에다가 x-a 집어넣고 원래 y 있었던 자리에다가 y-b 집어넣어서 그냥 해라 이거야. 여러분들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 평행이동 어떻게 해? y는 ax의 제곱. 이 녀석을 우리가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하죠? x 대신에 a,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x 대신에 x-a 넣고 y 대신에 y-b 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자 y-b는 a의 x-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y는 a의 x-a의 제곱 플러스 b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이 등장하는 거, 표준형이죠. 표준형이 등장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왜? 이거 두 개는 미안하다. a는 그냥 최고차의 개수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왜 x는 마이너스고 y는 플러스예요? 아니에요. 원래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어 보일 뿐이다 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 이게 봐봐, 직선이 됐건 원이 됐건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다라는 얘기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제 한 문제씩만 내가 풀고 넘어갈 테니까 그냥 보고 지켜보고, 야 내가 여기서 풀어준다고 니들도 그냥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이미 풀려 있어야 정상이죠. 그죠? 대부분 비정상이죠. 그죠? 풀었어? 아니잖아. 뭘 푼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9번하고 12번 한번 풀어볼게. 원하고 저기 직선이야. 일단 봐봐. 직선 L이 있어. 9번 볼게. 직선 L이 있어요. 자, L이 있는데 얘는 어떤 직선이냐면은 y는 2x 플러스 3. y는 2x 플러스 3. 야, 요런 직선이 있대. 근데 얘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한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자, 얘가 지금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그러면은, 자, L'이란 녀석은 뭐냐면은, 자, y 마이너스 a. 자, y 대신에 y-a를 넣어야겠죠? 는 2에다가 x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자, 요거야. 근데 얘랑 얘가 지금 어땠대? 거리가 2루트오래. 얘랑 거리가 2루트오래. 자,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이 와야 되죠, 여기서? 어떤 느낌이 오셔야지? 기울기가 2인데 루트 5가 등장했구나. 이걸 보셔야죠. 기울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루트 5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 자, 1대 2대 루트 5다 5. 그지? 그러면은 얘는 뭔가 얘를 활용할 수 있을 법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머리를 떠올리면은 굉장히 감사하겠다, 내 입장에서. 자, 그럼 볼게요.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얘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2x, 자, 기울기가 그대로야. 기울기가 그대로.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a가 1로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된다 이 얘기야. 그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a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a가 몇 개가 나올 수 있겠니? 자, 여러분들 직선이 움직일 때는 x축으로 움직이거나 y축으로 움직이거나 동일해. 근데 그것을 두 개를 짬뽕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지금 봐봐. 일단 얘 그냥 내가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기울기가 2고 얘는 지금 플러스 3이야. 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근데 똑같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얘랑 거리가 루트 2 루트 5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하나가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요 길이가 2 루트 5가 되는 녀석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 위쪽에도 똑같은 녀석이 하나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한번 봐. 얘가 2 루트 5야. 자, 얘가 1대 2대 루트 5라 개념이 나와겠지. 그럼 얘가 2 루트 5니까 얘는 몇이야? 4 루트 5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그 루트 5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여기다가 루트 5 곱하면 10이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야. 그럼 여기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10이 돼야 되니까 얘가 13이 되거나. 그럼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7이 돼도 되고, 1 플러스 A가 13이 돼도 되는데, A가 뭐라고 그랬어? 양수라고 그랬거든.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 같은 경우는 12가 답이 돼야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지금 거리가 나오고 있잖아. 기울기,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고 거리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내가 지금 이 수업 시간 내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적극적으로. 이거 하려면 할 수 있지. 복잡하게 풀려면 풀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풀이한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알겠죠? 다음 이제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12번 봅시다. 자, 1,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90이니? 90은 0. 그러면 얘는 뭐야? 100을 빼니까 x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0 이렇게 되나? 루트 10 이렇게 되죠? 그럼 이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직선 땡땡에 접하도록 땡땡에 접하도록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 어떤 직선에 접한다 뭐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값이 하나만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봐야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자, 얘는 일단 지금 어떤 녀석이냐면은 자, 여기 10이고 뭐 마이너스 10 여기서 기울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이에요.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근데 직선은 뭐냐면은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죠? 3분의 5. 자, 이런 녀석이기 때문에 대충 여기 어딘가 점 하나 찍고 이렇게 3분의 1이 이런 녀석이 될 거야. 이런 녀석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느낌이 오셨어요? 삘이 빡 꽂히는 게 있었나? 내가 아까 좀 전에 방금 얘기했는데? 응? x 플러스 4y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의 반지름은 루트 10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1대 3대 루트 10 이 녀석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써먹어 주셔야지. 야, 적극적으로 쓰시라고. 적극적으로. 자, 일단 여기 좌표를 일단 한번 내가 구해볼게. 그러면 왜냐하면은 봐봐,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두 개가 나온다니까. A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접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겠지. 쭉 가다가 여기서 접하는 경우 더 가가지고 여기서 접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그럼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는 녀석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녀석 두 가지가 다 나올 거야. 야, 여러분 그냥 생각해. 여기들 뭐야? 여기는 뭐 x,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a, 0이고 얘는 10 플러스 a, 0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요 두 녀석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 되도록 하는 점을 구하면 돼. 그러면 돼. 그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 중심의 좌표는 몇이야?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a만큼을 해준 거야. 지금 a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아, 선생님 여기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서 왜 갑자기 더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 이건 점의 평행이동으로 봐야 되잖아. 왜냐하면 이 중심이 움직인 거니까 지금. 이 중심이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그리고 이 중심이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얘는 이 중심의 좌표는 뭐냐면 얘, 0이야. 0. 얘. 그러면은 얘와 어떤 직선이 뭐였지? 뭐였니? 안 보여. x 플러스 3y 마이너스 5. 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과 마이너스 10 플러스 a, 0. 이 녀석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10이 되도록 하는 a 값 두 개를 잡으면 돼.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일 거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이렇게 풀이를 할 거야. 그런데 자,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봐보자고.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얘가 루트 10이에요. 근데 얘 봐. 얘는 1대 3대 루트 10이잖아.
그렇지?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얘가 1대 3대 루트 10이라고. 얘가 근데 루트 10이야. 얘는 그럼 3 루트 10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이 될 거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 좌표만 우리가 알면 되겠네. 얘 뭐야? y에다가 0 넣으면 뭐야? x 얘가 지금 5거든요. 5.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 나와야 돼. 10이 거리가. 그럼 10이 나오려면은 여기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5여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1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오려면은 얘는 얼마만큼 와야 되는 겁니까? 5만큼 와야 되는 거야. 여기로 가려면은 자 a가 5면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도 똑같은 녀석일 테니까 여기가 10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얘가 지금 5니까 얘는 몇이야? 15야. 15. 그러니까 10에서 15까지 가려면 몇이 돼야 돼? 25만큼을 가야겠지. 여기서 a는 또 25가 되겠지, 그러면. 너무 빨랐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능한 A 값의 합은 30이죠, 30. 5만큼 이동하거나 25만큼 이동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직선이나 이런 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거 구할 때 내가 얘기해준 그 비율 관계에 대한 거는요, 진짜 여러분들 그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계산도 확연하게 줄여줄 수 있고, 계산 확연하게 줄여줄 수 있고, 계산이 줄어든다는 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시험 시간도 완전히 줄인다는 소리야. 내가 이거 있잖아. 10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난 이거에 대해서 점점점 확신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강의할 때 어땠겠냐면, 난 뭐 답지 보는 거죠. 답지 보고, 우리 한석원 선생님, 막 이렇게 대머리 이런 선생님들 강의 맨날 보면서, 와, 대박, 저렇게도 가르치는 거. 이러면서 보다가, 아니, 도형의 방정식인데 왜 다 수식으로만 해? 도형을 안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슬슬 나는 이제 도형 쪽으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 교재나 너희들한테 교재나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수님들이고, 이 교수님들이 이걸 모르고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편리하게 답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저걸 봐봐. 루트 10 나오고 3분의 1 나오고, 아까 루트 5 나오고, 바로 2분의 1, 2 나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더라 이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도 봅시다. 46번. 포물선은 결국 뭐가 움직이는 거야? 원이 움직인다, 뭐가 움직인다? 원의 중심이 움직인다. 포물선이 움직인다, 뭐가 움직인다? 꼭지점이 움직인다. 그냥 그것만 생각을 하면 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5번 말고 14번 간단한 문제 같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할게. 이거 근데 내가 아까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볼게. 곡선이야. 14번이야. 곡선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자, 이런 포물선이 있어. 2차 함수죠. 0,0을 지나는 2차 함수예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2a만큼. 자, 뭐야 또?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기울기가 2인 직선. 그지?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타고 쭉 움직인다 이거야. 얘를 평행이동에 의해서, 자, 이렇게 잘못했더니. 자, 곡선이 y는 x와 접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럼 볼게요. 얘도 한번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y는 x는 뭐야? 자,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이래. 자, y는 x. 이 녀석하고 접해야 돼. 자, 얘는 근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자, 2x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야?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 2분의 3 어디니?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요런 녀석이야. 요런 녀석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야? 이 점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근데 봐봐. 얘가 요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요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디로 움직이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2인 직선에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1로 움직이려면 여기인데, 근데 얘는 중요한 게 이게 아니죠. 얘가 만약에 1로 움직인다면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접하는 건 아니고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그치? 두 점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애매함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여러분들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한테 집어넣고 얘랑 만났을 때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돼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움직여 봅시다. y 마이너스 2a는 2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a. 자, 요 녀석이, 그러니까 자, y는 자, 2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a 플러스 2a. 자, 요 녀석이 정리가 되면은 얘랑 뭐 x가 같다라고 한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 되도록 한다. 그래야지 애들이 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접선이 되겠지? 접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건 뭐,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평행이동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6번 한번, 유형 6번 한번 볼게요. 다양한 도형들은 평행이동하였을 때 두 도형이 접하거나 만나는 등의 상황에 맞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이야. 문제를 먼저 보고 확인을 해야 돼.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16번은 그냥 좀 간단한 문제니까 넘어가고 17번 문제 한번 풀게요. 자,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이동했어. 그러면은 새로운 평행 이동한 직선이 하나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그 녀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직선 L이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했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 자, 봐봐. y는 자, 17번이야. 자, y는 자, kx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지금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움직였으니까 자, y 플러스 7 k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죠?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봐. 요 직선이 어떻다라는 거야? k 값에 상관없이 어떤 원을 이등분한대. k 값은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울기죠? 기울기에 상관없이 원을 이등분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무슨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이동 한 녀석에서 찾지 마시고 여기서 찾아보자고, 여기서. 근데 여러분 요거 봐봐. 얘 봐봐. 얘는 y 마이너스 1은 자, kx 마이너스 0.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을까? 요 녀석이잖아, 지금. 그지? 그럼 이 직선은 k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0,1을 지나는 그런 녀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 그지? 얘는 k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얘를 지나는 애야. 얘는 k가 뭔 값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0,1을 지나는 애야. 근데 이 0,1을 무조건 지나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는 1, 마이너스 6. 얘는 결국에는 뭐야?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선이지 않겠냐 이거지. 물론 맞아. 얘 이렇게 넘기면 이 y는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6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얘는 이런 k 값에 상관없이 밑에 있는 어떤 녀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를 2등분한다. 그러면은 얘가 뭐라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얘가 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어떤 원을 2등분해. 근데 어떤 직선인지 몰라. 기울기가 막 바뀌어. 기울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1,6은 무조건 1,-6을 무조건 지난다고 한다면 얘를 지나는 어떤 직선도 전부 다 어때? 원의 넓이를 전부 다 2등분을 할 테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뭐야? A는 뭐가 됩니까? A는
2가 되는 거고요. 자, b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 2배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b의 값은 뭐야? 마이너스 10 아니야? 아니, 미쳤죠? 미쳤잖아. 얘들아, 왜 이래? 얘가 되려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의 제곱 이런 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부가 바뀌었죠? 정신을, 야, 이러면 안 돼. 자, 5번입니다. 5번입니다. 됐지? 자, 봅시다. 유형 7번하고 유형 8번 다 도형의 대칭이동 했을 때, 점의 대칭이동, 도형의 대칭이동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똑같아. 똑같아.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한다? Y 대신 마이너스 Y. Y축에 대칭이동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한다? 둘 다 부호를 바꾼다. 직선에 Y는 X에다 대칭이동한다. 그럼 X랑 Y의 위치를 바꾼다. 그냥 딱 요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이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나중에 올해죠. 이제 함수 가가지고 역함수를 배울 때 이 역함수에서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9번 봅시다. 이거는 그냥 한번 제일 쉬운 문제들만 딱 정리를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점 A 플러스 2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자, 하나씩 해보자. 하나씩 천천히 같이 그냥 가면 돼. 자, 19번. A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있어. 자, 얘를 어떻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대. 그럼 X축이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럼 얘는 X축에 대칭이동하면은 어떤 녀석으로 갈 것이냐?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대. 그럼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꿔주면 되죠? 그럼 바꿔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자, 이 녀석이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 여기 위에 있대. 그럼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해볼게, 그럼. 자, A는 2분의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2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넘기면은 3A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A는 3분의 4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왜 답이 없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된다. 2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다 갖다 그려가지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4니까 뭔가 느낌이 오죠? 그죠? 여러분들 봐. 20번에도 2, 4야. 2, 4 얘들아. 2, 4. 그죠? 2, 4. 그럼 AD의 길이가 뭘까요? 루트 5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1대2잖아. 1대2이기 때문에, 루트 5가 등장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대칭이동, 원, 포물선. 자, 결국에는 원도 그렇고 포물선도 그렇고 대칭이동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라고? 원은 중심이 움직이는 거고, 포물선은 꼭지점이 움직이는 거야. 머릿속으로 딱 그것만 생각해. 원이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이겠어? 정점. 중심이 움직인다. 꼭지점이 움직인다. 포물선이 뭐가 움직인다? 꼭지점이 움직인다. 그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수치적으로는 별로 그러니까 26번 내가 풀어보니까 25번 너무 쉽고, 자, 26번 같은 경우는 뭐겠어? 26번은 이게 수치가 조금 귀찮게 분수로 나올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수치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내가 27번 한번 풀어봐 줄 테니까 27번 한번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 수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27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어진 녀석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야. 일단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가 있어.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자, 이런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어. 그러면은 이 c1이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 되겠어?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은 녀석이야. 그럼 얘는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y도 어차피 제곱하면은 그냥 y 제곱이잖아. y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3은 0. 야, 이 녀석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자, x, y의 대칭이면은 x랑 y 두 개를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c2라는 녀석은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자, by니까 플러스 bx 플러스 a, y 마이너스 3은 0. 이 녀석이야. 그러면은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이 막 어딘지 모르겠어. 만나는 점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는데 요 만나는 두 점을 쭉 이은 요 녀석의 방정 이 기울기가 5분의 1이래. 이건 근데 우리가 뭐야? 이거 공통현의 방정식이잖아.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그냥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죠. 그죠? 빼면 되는 거예요. 빼면 돼요. 빼면 돼. 자, 빼면 되고 일단은 여기서 일단 먼저 계산해 볼게. 얘네들은 다 일단 없어질 거야. 자, a-b에 x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냥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로 하고 이걸 앞에다 마이너스로 합시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y는 0. 자, 이 녀석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이. 그죠? 이 녀석이 되는다 이거야. 자, 요 녀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5분의 1이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잡아봐. y는 일로 넘어가가지고 하면 b 플러스 a 분의 a 마이너스 b의 x 이렇게 되니까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5분의 1이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a, b라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은 a, b라는 녀석을 하나의 문자로 바꿀 수 있는 게 이 조건이죠. 그죠? 여기다가 a, b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1을 넣으면 돼. 그러면은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0이 있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가 몇이야? 1. 그죠? 그러면은 얘 a-b 얘가 1이고 얘가 그럼 5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2, 3 이렇게 되겠네. a가 2, b가 3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2, 3이니까 5겠죠? 5, 답은 5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28번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래프를 그 원을 실제로 그려보면은 문제가 금방 나올 거야. 금방 나오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 90도인 구체꼴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건 조금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29번이 조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그랬어. 어떤 원 위를 움직이는 점.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니? 항상 중심의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중심의 문제다.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반지름만 더해가지고 높이가 나오게 되는 그런 녀석이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뭘 그려야 되냐면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30번 문제 지금 풀어볼 테니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지금 너희들 지금 먼저 풀어보고 있읍시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있잖아. 직선이라고 하면 직선과 원의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나타내라고 하면은 이거 누구나 다 해. 쉽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포물선하고 원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게 바꿔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계가 없어. 포물선은.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포물선과 어떤 원의 관계가 나왔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관계를 줄 거란 말이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그 아주 특별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자, 봐봐. 원이 있어. 자, 그리고 포물선이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이렇게 있으면은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4죠? 4.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가 4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일반적인 상황으로 여러분들 풀 수가 없습니다. 절대 풀지 못하세요. 절대 풀지 못해. 왜냐면은 x에 대한 4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은 봐봐, 이 얘가 지금 y는 x 제곱이잖아. 그걸 원의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x 제곱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이 돼.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자, 원이 있고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점 4개까지 만날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4차 방정식이 나와. 이거 어디서 여러분들이 해봤냐면은 그 공통수학 1에서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할 때 2차 하고 2차 하면은 점 4개까지 나왔었잖아. 이게 이런 느낌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봐봐. 2점에서 만난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2점에서 만난다고. 그럼 2점에서 만나는 게 어떤 식으로 만나냐?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아까도 말했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뭐 2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 아니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하게끔 한 이런 경우, 이런 2가지 경우밖에는 존재하지 않아.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것을 일단 포물선을 정확하게 여기까지 다 만들어 놔야 돼. 이걸 찾아야 되거든. 얘는 3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근데 얘도 봐봐, 얘도 3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지나고 감자가 자, 이런 녀석이에요. 이런 원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축의 방정식이 여기 있는 애야. 그래가지고 지금 봐봐.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니? 4. 어? 그죠? 그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야.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지금? 이 만나는 점이 몇이어야 된다는 거야? 지름의 양 끝점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어디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이 지름의 양 끝이 되게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얘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만나고 해가지고 이 A, B의 길이가 4가 될 거 아니야. 어? 이거 말고 방법이 있다. 4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4가 될 수 있는 방법. 야, 이 포물선하고 이 원이 만나. 그 만나는 2점의 길이를 얘가 4가 되도록 하는 게 얘 말고는 있냐 이거야. 아, 없어요. 없어. 어디서, 야, 최고로 큰 게 4야. 근데 그건 여기 말고는 없잖아. 어? 맞죠? 맞아요, 얘들아. 맞아요. 그러면 봐봐. 여기가 지금 몇이야? 여기 1이겠죠? 그럼 여기는 뭐야? 1, 마이너스 1을 얘가 지나면 돼. 여기다 1,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도록 우리가 K값을 잡으면 된다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 봐봐. 포물선과 원과의 관계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문제 나올 수가 없다 이 소리야. 아주 특별한 케이스만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내가 지금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야,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이거 이제까지 배운 거 2개 짬뽕 하면 됩니다. 평행이동, 해다가 대칭이동. 그 대신 여러분들, 천천히 해. 한 다음에 한 단계를 천천히 써가면서 해. 한꺼번에 막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 절대로. 이 부분은 천천히 하나씩 해봐야 되니까 요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 유형 12번은 내가 되게 엄청 강조를 하는 문제죠. 강조를 하는 문제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유형 12번에다가는 반드시 적어두세요. 뭐냐면 대칭 이동이 있으면 대칭 이동을 먼저 해라. 물론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대칭 이동해도 상관은 없어. 되긴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면은 항상 틀려. 그러니까 일단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해라. 대칭 이동부터. 그 중에 대칭 이동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 X, Y 대칭 이동을 가장 먼저 해야 돼, 항상. X, Y 대칭 이동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하라는 거야. 여기 있는 문제 하나만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 39번. 이거 제일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39번. 자, 이런 도형이 있어. 지금 봐봐. 이 A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f, x, y는 0.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야.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옮기면은 얘가 나오겠느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어떻게, 예를 들면은 또 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에 대해서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아니면 얘를 Y축에 대칭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뭐 되게 복잡한 이런 식이 또 가능할 것 같고,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이것을 B로 옮기는 녀석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이거야. 자, 그럼 봅시다. 기역부터 볼게요. F X 플러스 2 Y 플러스 2. 자, 얘 봐. 얘는 자, 대칭 이동한 거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대칭 이동 없어 지금. 얘는 오로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나오지. 그죠? 얘는 맞는 거야. 맞아. 자, 두 번째. 자, F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Y. 자, X, Y 대칭 이동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지? X, Y는 자리가 그대로 있어 지금. 근데 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잖아. 그럼 뭐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Y축의 방향,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면은 얘도 맞죠? 그죠? 얘도 맞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볼게요. 디귿. 자,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 플러스 2.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하나 정리를 하고 갈게. 이거 뭐냐면 얘야 얘.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얘는 이렇게 바꾸서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세요. 적어놔. 어디다 빨간색으로 반드시 적어놔. 너희들이 분명히 이거 틀린다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들이 봐봐. 어떻게 X축의 대칭 이동이야? X축의 대칭 이동 여기.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1 더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고. 아니야. 얘야 플러스 방향으로 오는 거야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항상 괄호 치고 해라.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괄호 치세요. 괄호 쳐가지고 이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해. 대칭 이동 어떻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먼저 집어넣은 거야. 이거는 일단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으니까 Y축 대칭 이동.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기로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야.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어때?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 거라고. 여기서 지금 이대로 하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인 거라고 봐야 돼.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고 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도 맞는 겁니다. 얘도 맞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봅시다. 이 리을이 맞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리을은 맞는 게 아닌가 봐요. 리을은 자, F Y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자, 얘는 뭐냐면은 일단 봐봐. X랑 Y의 자리가 먼저 바뀌었죠. X, Y 자리가 먼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일단 얘를 먼저 요렇게 해가지고는 얘를 어디다가 원점 대칭 이동을 먼저 한 거야. 그러면 어디 돼 있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원점 대칭 이동 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을 더 갔고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더 갔어요. 여기 한참 어디 엉뚱한 데가 있죠?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착각하는 케이스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정리해 줄게. 뭐냐면 자, 얘랑 얘가 지금 자리를 바꿨지? 그지? 근데 요 녀석은 뭐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착각을 가끔씩 하더라고. 여기가 X의 자리니까, 원래 X의 자리였으니까 X축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얘는 그냥 Y축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이거야. 봐봐. F에다가 X, Y는 0을 하거나 F에다가 Y, X는 0을 하거나 얘네 둘이가 만약 따로 떨어져 있는 놈들이라면은 표현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냥 X 먼저 쓴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1로 옮겨졌을 때는 우리가 X, Y 자리를 옮겼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얘를 따로따로 썼을 때는 그냥 다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똑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Y 플러스이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X 플러스이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다. 이 여러분들이 다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이 문제 안에서 39번에서 지금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 자체를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일단은 점에 대한 대칭이동, 직선에, 이게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이동,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여기서 문제는 풀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시고,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점은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무언가를 움직여야 된다면은 얘를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러면은 이 점은 뭐야? 우리가 대칭으로 하는 점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 되게끔 해야 된다. 그 녀석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런 방식인 거고, 직선은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녀석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직선과 여기까지 여기서 직선이 어떻게 돼? 직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직선의 직선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47번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를 할 텐데, 자, 대칭 이동을 이용한 최소값에서 46번은 내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만 머릿속으로 해줄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여기,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은, 자, 찍고 가는데, 얘와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대칭 이동하고 얘를 대칭 이동한 다음에 쭉 그으면 이게 최소값입니다.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이거 다시 한번 47번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이거 잘 기억해. 이거 자주 나옵니다. 여기 점에서 찍고 이 삼각형의 최소값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 되게 자주 나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자, A가 4,0이고 어디가 A가 4, 여기가 지금 4한 거죠. 여기가 4,0이고 얘가 지금 7,4고 그리고 여기가 A야. 여기가 A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디에서 있든지 상관이 없고 무조건 7, 4면은 여기가 7이고 여기가 지금 4잖아. 그지? 그러면은 7, 7은 49, 4, 4, 16이니까 몇이니? 5, 65 맞니? 맞지? 49, 65 맞죠? 65 5, 15, 5, 35, 5 루트 3? 이렇게 되니? 이거 이상하지? 5, 1은 5, 35가 미쳤어. 53. 안 되네. 65밖에 안 되네. 근데 지금 문제는 요 녀석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얘 찍고 이렇게 이 삼각형을 했을 때 이 녀석의 최소값, 만약에 자, 첫 번째 요것만 생각해. 요 녀석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여기 어디 찍고 여기 어디 찍었을 때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루트 2배입니다. 자, 요것만 기억해. 만약에 요 점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하도 이렇게 꼼수를 쓰니까 여기다 이게 점을 주어진 이런 상황으로 주는 것 같은데, 최소값은 무조건 여기에서 이런 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x축 하나 찍고 x는 y 하나 찍고 그냥 점 하나 찍고 하면은 이 점까지의 거리의 루트 2배입니다. 그냥 루트 2배.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일로 옮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일로 옮기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도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0도가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당연히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이게 최소값이잖아. 이게 최소값인데 얘는 뭐야? 직각이니까 1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길이의 루트 2배가 최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얘를 여기다 옮기고 얘를 여기다 옮긴다 하더라도 이 직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길 찍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기가 정해졌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수치가 좀 달라지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3, 4, 여기가 지금 5겠죠? 그럼 여기 길이가 지금 5가 될 거고, 여기하고 여기까지 길이도 아마 자연수로 나오니까 답이 자연수로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 길이의 루트 2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제일 쉽게 풀 수 있어. 바로 풀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풀어야지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일단 내가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그냥 대충 하나 더 있잖아.
이게 뭐 자체 방정식이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이시죠? 네 시험을 내가 알고 있으면 안 되지.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이시니까 다음 주부터는 내가 여기서 시험을 볼게. 너희들 집합 명제 정도까지 내가 문제를 좀 뽑아가지고 시험 간단하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풀이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너는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마지막 정리하고 그렇게 하자. 그때 가서 정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